반갑습니다. 이거 완전 경상도 아니다, 그죠? 삼삼공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부동산 강의 수강료로 무려 5천만 원이나 썼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현직 프라이빗 뱅커 김지윤님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뭐 동기나 이런 계기가 있습니까? 네, 입사하고 몇 년 뒤에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보다 계속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서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일들도 많이 봤었고 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몇 년 내로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이제 뭐 고객 상담이나 이런 현장에서 돈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월급만으로 따뜻한 노후를 보내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알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도 계속 삽질을 하고 있다. 네. 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다 금방 말아먹더라. 실패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있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인데 보통의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사실. 우리가 네, 알고 뭐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주식, 코인, 네.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부동산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 뭐 주변에서 주식으로 크게 실패하신 분들도 많았고 예, 예. 또 요즘은 코인 많이 하시지만 네네. 성공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네네. 뭐 정말 막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코인하고 주식은 워낙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네네. 그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부동산은 이제 어쨌든 실거주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이렇게 깔고 앉을 수 있는 이제 뭐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버틸 수만 있다면 변동성도 덜 하고 안정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렇죠. 크다고 생각을 네, 해서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시작을 하고 어떤 뭐 투자를 위해서 뭐 준비라든지 네. 하셨던 게 있나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고 다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인기 많은 부동산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책, 강의, 임장 뭐 사실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하고 노력과 돈을 거기에 투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임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강의 이야기도 하셨고 네. 임장 이야기도 하셨고 네. 유튜브 방송 이야기도 하셨고 네. 이제 책 읽기도 예. 하셨는데요. 예. 요걸 하나씩 우리 오늘 한번 파헤쳐보는 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 준비 과정에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 유튜브 강의 어떤 거 보셨나요?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재테크 그다음 부동산 네. 뭐 기타 등등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유튜브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봤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처음에 소개하실 때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잠깐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예. 더 많아요? 예, 뭐 진짜? 임장 포함해서 기타 강의 들었던 비용과 뭐 한 3, 4년 동안 썼던 이제 시간하고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아, 진짜요? 예, 강의 듣고 임장 다니는데 녹였던 것 같아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셨을 때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부푼 꿈을 안고 네. 뭐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 아, 있을 정말? 거라고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왜냐하면 막 다들 공감해 주시고 뭐 사례를 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공감을 했었는데 사실 유튜브의 단점이 뭐 조금 이렇게 정보를 주고 나서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그렇겠죠.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적은 돈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강의를 많이 들었고요.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은 엄청 강의랑 뭐 이런 부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경험해 본 결과는
그런 처음 인트로와는 다르게 다른 결과로 많이 다가왔고요. 장점도 있었지만 뭐 상당히 많은 단점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던 거는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은 뭐 매달 또 아니면은 뭐 격월로 아니면 부분 나오는 특강들도 결제해 가면서 계속 그 카페에서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듣게 되었고 또 실제로 많은 돈하고 시간을 쏟아부었었는데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탈퇴하게 된 계기가 뭐 종교적 성향이 비춰지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아서 사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좀 들어주시면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분.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강의료를 지불을 하면 뭐 그 수에 맞게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편리하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뭐 흔히 말해서 상급 강의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상급 하면 강의. 연차나 또는 반차를 내고 오전에 PC방에 가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아니 뭐 강의 신청하는데 뭐 PC 뭐 BTS 뭐 예, 뭐 그런 그런- 유의 이제 뭐 아, 진짜? 신청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 정말? 예, 실제로 그런 폼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 뭐 며칠씩 밤에 PC방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뭘 연습한단 말입니까? 그 강의 신청하는 폼을 빨리 쓰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 강의 신청하는 예. 그 폼을 예. 빨리 써서 접수를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수강 신청할 때 미친 광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 PC방에 모여가지고 막 일주일씩 연습을 한다든지.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예, 그리고 뭐 초침을 갖다 놓고 몇 초 안에 이 작성문을 다 작성할 수 있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많이. 아니 그냥 그 저기 강의 신청이야 네. 접수 송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종교적 단계 아니면 이제 그런 절대적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제가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네. 한참 그런 강의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폼에 대해서 접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PC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예, 쳐. 예. 뭐 우리도 BTS 뭐 공연을 네, 보고 네. 싶어도 못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네. 그러면 그 강의 내용이 네. 정말 이거는 들어야만 되는 네. 아주 중요한 강의다. 네. 라는 강의 내용이라면 뭐 네. 그렇게 또 뭐 될 수도 있다고도 뭐 한 발 양보해서 그럴 네,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건데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그 상급 강의까지는 신청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예, 왜냐면 제가 클릭하는 속도가 늦어서 어? 그 강의는 신청을 못 해봤지만 예? 그 강의를 들었던 이제 주변 지인들 말로는 흔히 온라인에서 저희가 수강료를 내고 들을 수 있는 강의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도대체 그러면 꼭 이해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네.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래요 그게?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네, 네. 제가 정말 이 그 카페를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휴가를 내고 PC방에 가서 클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버가 과부하가 됐는지 아 진짜? 예, 갑자기 서버가 마비가 되면서 도대체 몇 명이 하길래? 많이 할 때는 동시에 몇만 명씩 접속하는 걸로 알고 진짜요? 있어요. 예. 그래서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 서버가 다운이 됐으면 그 사이트 측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 카페에 댓글이 달리는 게 뭐 빠른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해줬나요? 서버가 다운돼서 이제 내일 다시 이 클릭하는 모임을 열겠다.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글만 올렸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 게 뭐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와서 뭐 클릭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로 짐작해보면 네. 그럼 평소에 회원들한테 네. 뭐 아주 너그럽게 잘했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했다던가 네. 실제 수익을 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던가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누적되어서 네. 회원들한테 네.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카페에서 엄청난 뭐 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투자 성과를 내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임장하고 강의료 부분인데요. 강의를 1년 내도록 들으면 적게는 뭐 한 5,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를 녹여야 됩니다.
뭐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또 뭐 임장을 다니고 또 그 외적인 활동에 녹이는 돈까지 생각을 하면 1년에 뭐 평균적으로 거의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카페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케팅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왜 그렇게 상급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네네. 온라인상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수강들은 그런 유명 강사들을 실제로 대면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만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상급 강의를 듣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그들과의 만남이나 대화 또는 뭐 임장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뭐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선동 나가는 건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제 경험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 임장할 때인데요. 네. 이제 거기서 되게 우수 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저랑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상급 강의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연찮게 울산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쪽 울산역에 강림을 하셔서 진짜? 예, 그분들을 이제 이끌고 다니시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실제로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가서. 네, 그리고 봐봐요. 이제 조금 반신반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더 좋은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막 울산 동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울산을 뭐 정말 걸어서 동구 끝부터 북구 끝까지 다 가본 사람으로서 굳이 저는 동구에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뭐 제 주변에서는 같이 카페 활동 또는 다른 강의 활동을 들으시다가 뭐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 연결되는 뭐 카페 또는 이제 어떤 모임 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강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알려주는 정보에 대해서 그냥 부동산이 뭐 괜찮은 것 같다 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뭐 어느 정도 위치인 것 같다 정도에 대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막 강의와 그런 유명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건 뭐 개개인의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지훈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네. 나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임장을 많이 다녔다. 네네. 뭐 하루에 뭐 100km까지도 걸어봤고. 네. 저 사실은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네. 임장이라면은 정말 많이 다닌 사람인데 저는 임장을 뭐 필요하면 걸어갈 수도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뭐 이제 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요. 네. 또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라이브에 질문 대답하는 네. 거 보셔서 알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뭐 라이브로 앉아가지고 임장 이야기하고 서로 뭐 아파트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구하고도 네. 쌈박질해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네. 임장을 하루에 걸어서 100km씩 이렇게 다닌 이유가 뭐예요? 강의 내용 중에 뭐 대중교통이나 뭐 버스나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순수하게 걸어서 임장을 해야 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뭐 저도 실제로 많이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km 걸은 적은 없지만 이제 이틀 정도 해서 100km를 걸은 적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하루에 50km를 걸으려면 새벽 일찍부터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해가 지고 아예 껌껌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걸어 다녀야 하루에 50km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그러면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예. 전국을 어떻게 다 돌아봐요? 저는 몇 년이 아니라 평생 가도 다 못하겠는데? 제가 실제로 5대 광역시 포함해서 천안, 청주, 창원까지는 제가 싹 다 걸어서 다녔었어요. 걸어서? 예. 그래서 제가 또 카페를 나오게 된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시도광역시랑 전체 전국을 계산을 해봤는데 걸어서 전국을 다닐 경우에 대략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6년 정도를 제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2개 또는 3개 구를 한꺼번에 걸어 다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뭐 그런 방법들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뭐 그렇게 걸어서 무작정 임장을 다니는 게 지금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100km를 걸었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좀 못 믿겠는데? 믿을 수가 없어. 뭐 저하고 문답을 해보셔도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100km 걸었던 지역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곳이 대전의 서구하고 중구입니다. 서구 둔산동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구에 지금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단지들까지 해서 뭐 목동까지 해서 전부 다 걸어 다녀 봤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구랑 중구까지 합치게 되면 구석구석 돌아봤을 때 충분히 동선이 100km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걸어 다닌 곳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럼 걸어서 100km를 그렇게 다니는 것도 뭐 예. 좋다 칩시다. 예,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임장의 기본이 예.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임장의 저는 네. 뭐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네. 뭐 기왕이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이냐. 네네. 또 서로 지역 간에 비교를 하면서 네.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네. 어느 곳은 지금이 이쪽이 더 낫다. 어느 네. 쪽은 하락을 하고 어느 쪽은 네. 상승을 하고 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네. 많이 보고 네.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집 뭐 한 채, 두 채 투자하고 나면 끝이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5년, 6년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그렇게 네. 다니기만 하면 네. 그러면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보기엔 개인의 이득보다 그 강의를 판매하는 곳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페를 나오게 된 계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서울 수도권 임장을 시작하려고 계산을 해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 25개구에 주변에 있는 뭐 1기 신도시 포함해서 여러 곳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0개에서 한 35개 정도의 구를 돌아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만 임장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임장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교수님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결국 개인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도 계속 임장을 해야 되고 계속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급지로 갈아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들에서 최종적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개인보다는 다른 분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강의를 들어야 되고 네. 계속 여기 네, 가라. 네, 네. 계속 저기 가라. 네, 네. 그 임장한 뭐 네. 뭐라고요? 보고서? 그런 그렇죠. 걸 또 네, 뭐 네, 계속 네. 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뭐 임장 지금 방금 보고서 얘기하신 것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뭐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카페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300장, 400장, 500장씩 막 쓰는 사람들도 한 지역에 대해서. 네네네. 뭐 심지어 뭐 아파트의 뭐 위치의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복도식이니 계단식이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것들을 다 넣어서 쓰고 하는데 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에 집중해서 쓰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지역을 가보고 또 지역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실제로 보고서 컨설팅을 하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막 한 건 컨설팅에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컨설팅의 내용이 뭐예요?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이게 스크립트가 그 질문지가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 적고 있는 거 보시죠. 제가 들어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과 지금 자꾸 이렇게 3000% 빠지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100km를 뭐 50km든 100km든 네. 뭐 도관이 나가면서 이렇게 네네. 몇몇 영상에도 보면 도관이 나갔다 그런 얘기도 네네. 제가 봤어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뭐 해요? 무슨 짓을 해요 도대체? 저도 도가니가 나갈까봐 저는 사실 걸어 다닐 때 전신에 보호대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 동료들 중에 이제 여름에 임장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릎이 되게 편찮으셔가지고 임장을 그만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예. 뭐 기타 등등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짓을 해요? 그래, 그거 다니면서 뭘 봐요? 사진도 찍고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뭐
그 핸드폰 어플 중에 아파트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층인지, 뭐 향이 어딘지, 뭐 몇 세대인지,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외제차는 몇 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카페 또 강의에서 강의를 들은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그런 것들 체크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동료들이나 뭐 주변 분들을 보게 되면 사진을 많이 찍거나 이제 뭐 기록을 남기려고 하시는데 뭐 사실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뭐 크게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행동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왜 해요? 아니, 보고서를 내가 써야 되니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서 뭐 엄마라든지 잠실오라든지 네. 뭐 하다못해 네. 뭐 우리 그 갈아타기의 끝판왕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가보면 네. 사실은 다 저기 새 사시는 분 비중이 높아가지고 네, 네. 차량이 뭐 외제차가 그렇게 있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뭐 외제차가 없으니까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얘기도 드리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먼저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방광역시랑 100만 이상 도시를 다 가보고 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임장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제일 처음 가본 곳이 압구정 현대였습니다. 예. 근데 압구정 현대는 지금 실제로 엘리베이터도 3층 이상부터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복도식에 놀이터도 다 흙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뭐 지하는 아예 없고 막 차량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수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체크리스트나 뭐 단지 간에 비교를 하는 게 입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렇죠. 알게 됐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시간이었는지 확실히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임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네, 뭐 예전에 알고 지냈던 동료들이 여전히 임장을 하는 거는 뭐 카페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뭐 여전히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쓰고 계시던데 저는 일절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열광적이게 클릭을 하고 계시는 분, 예, 열심히 돌아다녀서 도관이 나가게끔 돌아다녀서 네, 보고서를 쓰고 계신 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5년, 6년을 기간을 두고 그렇게 네. 걸어 다니시는 분, 응급실에 네. 실려가면서도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현재도 되게 많다. 저는 많다고 수만 명이 생각합니다. 클릭을 예, 하고 있는 예.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예. 선배로서 뭐.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그럴까 이렇게 뭐 조언이라 그럴까 좀 있을까요? 뭐 선배라기보다는 다 같이 투자하는 입장이라서 뭐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걷다가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부터 차량이랑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임장을 단기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임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지역의 가치나 입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상당히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하루에 50km 이상을 걸었어도 몸이 버텼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날씨에도 막 걸어 다니고 임장을 하면서 뭐 많게는 13만 보, 뭐 13만 보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00km 이상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막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날 저녁 밤 12시까지 막 걸어 다니시면서 임장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던데 그거는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 주변 모든 이들에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각자에게 훨씬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예. 임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 간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역 간에. 이 지역과 저쪽 지역, A라는 지역과 B 지역에 서로 간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인프라가 깔려있고, 또 이런,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에 어느 지역이 좋다. 네. 예.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량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가 좋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이 주된 임장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야기 듣다가 제가 막 지금 열받는데 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진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부여하는 게 이제 투자에 대한 벽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한 벽?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걸어서
뭐 부산 아니면 뭐 대전 이런 지역을 다 둘러보는데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1년도 때문에 더 걸리지. 왜냐면 네. 그 직장 다녀야 되고 예. 토요일 일요일 날 휴무 때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 이제 성공한 이들은 아 우리는 이걸 해서 어?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그 인간들 좀 내한테 좀 와보라 그래. 내하고 딱 이 다이다이 라이브 켜놓고 있잖아.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네.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정말 화가 났던 건 그 보고서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물론 배운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상업시설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교수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뭐 지구 단위에 대한 뭐 업종별 입지 또 뭐 상업지구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방법은 거기서 배운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무식했던 게 회사 보고서도 300장씩을 안 쓰는데 그런 부동산 보고서를 300장을 쓰려면 정말 교수님처럼 공부하셨던 뭐 도시 계획을 전부 다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들어가서 도시 개발 계획을 다 스크립트를 해서 짜집기를 해야 되고 아파트 하나 사는데 그걸 왜 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의미 부여를 해서 못하게끔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분들은 막 500장짜리 막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500장짜리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집을 사야지 보고서를 써갖고 되냐. 그렇게 자,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 요즘 그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네. 뭐 언론이라든지 입에 네. 오르내리는 네. 그 임장 크루. 네네. 그 임장 크루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 아, 네. 사실 그 임장 크루 기사가 많이 떴고 또 이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서 방송 인터뷰 오기 전에 많이 들어가 봤었습니다. 아, 들어가 봤어요? 네네,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뭐 이제 거의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하루에 많게는 뭐 한 10만 원, 15만 원에서 뭐 적게는 5만 원에 2시간 코스인데 뭐 주로 가는 게 누구나 다 알만한 지역을 한두 시간 걷고 뭐 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좋은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을 2시간만 둘러봐서 임장을 배울 수 있다.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임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장은 이제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걸쳐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뭐 2시간 동안 재개발지 한번 쓱 가보고 또 뭐 좋은 1등 아파트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뭐 담소 나누고 헤어지고 소풍이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위로하기 위한 시간인 거지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배울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들 임장을 좀 어려워하시고 또 주말에 나와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 아니면 또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임장 크루를 통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어디 간다는 그 자체가 부담으로 사실 그렇죠.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들어가는 것조차도 네. 되게 힘들고 이것도 엄청나게 이야기 드릴 힘들거든요. 게 있습니다. 예. 자꾸 지금 모든 강의나 뭐 임장 이렇게 하는 방법 사이트에서 부동산을 들어가서 매물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녔고요. 미친 짓이지. 예, 근데 투자를 하는 건 어차피 투자금이 마련이 되면 부동산에 가서 제일 좋은 걸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베이, 그 다음에 발코니가 확장되고 이런 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부인 척을 하고 친구인 척을 하고 투자자인 척을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각 지역 간에 많은 지역을 가보시고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부동산 사장님들 괴롭히시러 부동산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임장은 제가 입지 분석을 하잖아요. 임장은 지역을 보는 것이지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어차피 다 가격대로 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 금액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비싼 거단 말이지. 그런데 특별하게 싸다, 이거는 되게 좋은데 싸다, 그런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지역을 보고, 그런데 이제 꼭 여기에 내가 이 실거주라든지 해서 여기 사야 되겠다.
뭐 투자를 위해서 사야 되겠다면 거기 부동산에 방문이 필수죠. 그럴 때는 얼마든지 부동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쓸데없이 그냥 알아보러 그럼 뭐하러 들어가요? 그 왜 소장님들 괴롭히고 그래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 말씀을 해주셔서 예, 뭐. 제가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많이 했다며? 아, 네.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주변을 둘러보는 임장을 한 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매물, 개별 아파트를 또 돌아다니는 임장을 또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그 물건들을 보는 임장까지 네. 해서 한 달을 이제 녹이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방법대로만 하면 네네. 저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 4주의 과정, 임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현타가 많이 왔던 지역이 천안이랑 청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천안이랑 청주에 가니까 뭐 저랑 비슷한 유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 적은 투자금으로 충분히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엄청나게 현혹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그쪽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뭐 회복이 되고 아니면 뭐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게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팔고 나오고 싶은 타이밍에 매도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싸고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는 더 좋은 지역을 아니면 더 많은 지역을 보시고 비교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또 궁금해졌는데 예.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풀려서 네네. 모든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 상승을 했어요. 네, 올랐습니다. 뭐 이것 여기다 저기다 할 필요도 네네. 없이. 자, 그때는 정말 뭐 어느 것을 사더라도 네. 가격이 다 올랐는데 네. 그럼 근래에 네.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다운이 됐단 말이죠. 네네, 많이 다운. 말씀해주신 예를 들어서 뭐 천안 같은 경우는 네. 불당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복대동 같은 네. 경우는 그냥 그 갭 투자의 성지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역전세 나고 엉망진창이 됐을 건데 네, 엉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클릭을 하고 있고 아직도 임장을 다니고 네. 아직도 종교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네. 이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성공할 거야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데 이 주변에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린다. 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공감해주지 않습니까? 공감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기운도 북돋아주고. 아니 근데 지금 당장 예. 그때 이제 고점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싹 다 말렸단 말이야. 네네네. 그죠? 갭투 이제 네, 했던 네. 사람들 네네. 싹 다 말려서 다 손해보고 역전세 네. 나고 엉망진창 내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거기에 있단 말이죠. 매여 네, 있단 말이죠. 있죠. 그게 약간 뭐 맹신 같은 이제 신념의 확고함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하락을 하고 마이너스 났다 그러는데 네. 그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버티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넘실넘실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제 버티면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카페에서 자기들이 실패한 사례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교수님처럼 등기를 오픈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그래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이때는 이 특정 지역에 들어갔어서 갭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을 때 돈을 벌고 또 그 다음 지역에 또 갈아타기를 해서 또 투자하면 뭐 1억이 16억 20억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과거의 논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 텐데 그게 또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저는 자꾸 그렇게 맹신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또 한 카테고리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면서요? 네. 도대체 무슨 책을 얼마나 읽으신 거예요? 카페에서 그 추천하는 100권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가 또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작할 때 그 100권이 넘는 책을 그냥 온라인 문고에서 한 방에 다 샀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 실제로 책을 예. 다 읽으셨단 말입니까? 네, 다 읽었고 실제로 한 달에 많이 읽을 때는 30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30권 정도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독서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고. 통상적으로 책을 읽으면 뭐 도움이 되긴 되는데 네. 본인한테는 그 책 읽기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저는 그 100권 책을 싹 다 버렸습니다, 이제. 예. 왜요? 제가 아까 30권 읽었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30권을 읽고 이제 최종 과정은 이제 독후감을 쓰는 겁니다. 이제 독서 후기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였는데요. 네네. 처음엔 이제 그런 마인드셋,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책을 읽었고요. 한 달에 30권을 읽는 게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고 또 독후감까지 썼어야 됐었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은 한 10권에서 한 15권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자꾸 뭐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였을 뿐이지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임장하면서 뭐 투자 활동을 이어올 때 그 책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싹 다 버렸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예. 책 안 봐도 됩니다. 저 책 보려면 그 제 책을 보시든가 아니면 제 기초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거 1시간만 들으면 투자자의 뇌로 바뀝니다. 그 뭐 깨알 같은 홍보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책이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이게 과하면은 오히려 사람 이게 생각에 자꾸 오류가 이제 발생하게 네.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다 버리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네. 뭐 그래도 도움은 좀 되는 게 있었을 건데요, 분명히. 전혀 없었어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된 건데요. 아 진짜? 네,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강의료에 수천만 원을 쓰고 또 책값만 해도 100권이 넘었으니까 요즘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라고 따지면 뭐 한 2, 300 그리고 그렇죠. 그 리스트 중에 절판된 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제가 샀던 책 중에 제일 비싼 게 주택시장 30년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실제로 그거는 27만 원 주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책은 좋은 책인데. 네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주택시장을 썼던 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쳐두고, 그 100권에 나왔던 투자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군지. 살아남아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영상도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책을 쓴 저자들 중에 사라진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맞죠. 예,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싹 다 폐기를 해버렸고, 네네네. 그 중에 가장,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투자 시장에 대해서 합리적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굴까 추려보니까,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을 사실 좀 더 빨리 만나 뵐 수도 있었는데, 그 100권 리스트에 거의 마지막에 계셨던 책이 교수님 330 네, 책. 책이 거기도 있었네. 네네네,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고 독후감을 썼던 게 교수님 책이었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 카페를 고맙다 해야 되나 그러면? 네, 근데 아이러니하네. 요즘은 교수님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뭐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책을 읽어라 그랬는데 네. 이 책이 실제의 투자에 연결되는 책들이 좀 있던가요? 경험해본 바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은 주택시장 30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그 다음에 아파트값 오차 파동, 뭐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책들이 쓰여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책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쓰신 뭐 330이나 아니면 최근에 쓰셨던 책, 뭐 그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40년이라고 주택시장 30년은 예.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좋은 네. 책이고 그 책은 이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렇게 추천을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가 추천하는 사실 책입니다. 그 책을 다 버렸어요. 네. 버리고 나서는 지금은 그러면 책 읽기는 전혀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현재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끔 독서를 하긴 하지만 네네. 뭐 막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든지 또 그들이 홍보하는 책들을 뭐 사실 전혀 읽지 않고요.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제 독서 수업 같은 강의를 하는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독서 수업? 예. 독서를 뭔 수업을 해요? 나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네.
독서를 이제 뭔 수업을 해요? 일반인들이 독서에 대한 뭐 이렇게 노력을 많이 쏟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독서를 하게끔 네. 도와주겠다라는 독서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선정 도서를 정해서 이제 그 책의 훌륭한 점과 뭐 또 이렇게 배워야 할 점들을 막 토의를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유명한 강사와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매달 독서 수업을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한다라면 네. 투자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직관적으로? 아니요. 아니다. 아니요. 네네. 그러면 책 사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 책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독서에 대한 노력을 하시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대표적으로 저는 책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수많은 부동산 카페에서 라는 책이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하시고 또 그 저자도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자가 했던 내용들이 실제와 많이 다르고 홍보에 연관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예전에 홍보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분도 아무도 없었고요. 사과?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과?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했던 방송은 서로 뭐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일로 인해서 책을 구매하셨다거나 물론 환불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뭐 그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강의나 또는 이렇게 이익을 편취를 했다면 네. 적어도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의 방송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뭐 나락으로 갔으니까 네네. 나락으로 간 마당에 뭐 본인이 뭐 사과까지 하겠어요. 어차피 죽었는데. 근데 부동산 돈 벌어놓은 거 많을 거 아니야.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2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였고 몇십만 책값도 불. 비싸더만. 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디션으로 계속 책이 나와서 예. 책값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공개적으로 이제 잘못됐다라는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들이 뜨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수업한다라는 방송은 정말 안 듣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걸 들으면서 뭐 화가 개인적으로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뭐 결론은 다 마케팅이다, 그죠? 네,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임장하는 방법, 또 뭐 보고서 쓰는 방법, 또 뭐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투자 모임도 따로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부동산 수업 중에 수업료가 350만 원이 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 이제 투자 멘토가 투자하는 물건을 정해서 뭐 공투를 해주겠다고 했던 뭐 그런 투자 신청서를 받는 수업도 있었는데 저는 그 투자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 원금 대비 마이너스 막 80%의 하락률을 보여가지고 이제 같이 공투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셨고 그 다음에 뭐 독서 수업을 통해서 삶에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시간과 노력을 쓰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주변을 걸으면서 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지에 대한 뭐 임장 같은 것을 해보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케팅을 잘 하는 이제 유튜버라든지 네. 카페들이 결국은 보면 네, 유튜브 내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이죠. 얼마나 정도나 되는 거예요? 뭐 많게는 지금 뭐 150만, 180만 이렇게 돼 있는 뭐 부자들이라든지 또 뭐 100만 지금 거의 접근하고 계시는 뭐 재테크 라든지 또 뭐 그 외에 등등 되게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네. 계셨던 곳이 네네네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특정 유튜버들은 뭐 자꾸 이렇게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이 썼던 책 중에는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나와가지고 또 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막 몇만 원씩 또 뭐 10만 원, 20만 원씩 막 이렇게 거래되는 책들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직접 사서 읽어본 사람으로서 실제 투자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뭐 거의 이제 홍보와 마케팅으로 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그 과정들이 다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깔끔한 외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래서 마케팅이 안 되는구나. 아, 그래. 오케이. 아니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뭐 공감해주는 능력, 그러니까 뭐 슬픈 사연을 들으면 뭐 눈물을 보인다든지 또 아니면 막 격하게 막 감정이입을 해서 뭐 님의 사연을 해결해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면식이 없는 이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 저도 뭐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는 대놓고 돈 벌어라 하거든. 돈을 벌어야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뭐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냐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사실 지금 20대, 30대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뭐 학벌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갖은 노력을 해서 스펙이 상당히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뛰어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부를 이루기가 예전보다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계속 그런 강조하는 패턴들이 이제 먹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직장인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공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그런 이제 청춘을 위로하는 멘트들이 그들에게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위로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것 실제적인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네네네.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네. 위로해주고 네. 다독여주고 그죠? 네. 같이 공감해주면 되는 거다. 네네. 야, 참 세상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PB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자산가들을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는 네. 기회라면 기회고 네네.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 이제 많은 자산가들 보시면서 네. 뭐 느끼는 점이라든지 네. 또 본인은 또 그런 분들한테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네. 실제로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건 회사에서의 인정이나 또는 월급에 자꾸 목매는 행동들을 안 하셨으면 한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해에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회사에 충실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그 월급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게을리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잘 모아서 이제 그걸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말이나 또는 뭐 공휴일 또는 뭐 연휴 때 생각을 해도 충분한 것 같고요. 결국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건 많은 이제 사업적 소득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실제로 지금 뭐 현금으로 뭐 10억 또는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야가 넓은 분들은 서울에서도 핵심 요지에 투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네. 보통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사라고 또는 네. 사고 있나요? 네.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업용 건물이나 또는 뭐 빌딩, 꼬마 빌딩. 네네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짓는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 이제 지방이지만 뭐 뷰가 좋다든지 네. 이제 이런 쪽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쿠팡이라는 엄청난 기업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실제로 상업시설이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는 파괴되는 일들이 네.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특정 이제 서울 수도권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실이 나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소연하시면서 네. 이제 손절을 하시는 자산가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상가 뭐 꼬마 빌딩을 손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분들이 조금 시드가 많으시다 보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 안전한 종착점이 거의 강남 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 지훈님이 그 조언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 곳이라든지 네. 지금 또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네네. 아파트가 있다면 네,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가 이제 관리했던 아니면 상담을 했던 고객들 중에 서울의 핵심지는 아니고 조금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나 매도가 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성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 반포 쪽에 있는 단신이라든지 아니면 압구정 현대라든지 또 뭐 아니면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봤던 아니면 자기가 경험치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네네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네. 놓친 거나 네. 말을 못했다든가 네, 뭐 네.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으면 아, 네네. 말씀 좀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과정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뭐 특정 방송을 보고 또 뭐 특정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막 중얼중얼 대면서 막 확언을 하고 막 성공에 대해서 간절히 염원하거나 막 주문의 기도를 외우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매일 했고 저는 심지어 하루에 100번씩 막 글도 쓰고 막 카페에 글도 올리고 뭐 소원도 쓰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가 맞네.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문을 외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주문은 어떤 식으로 외워요? 뭐 예를 들면 특정 시기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뭐 나는 2030년까지 순자산 50억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막 눈 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쓰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자산이 없다고 해서 임장을 안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부터 임장을 해서 지역을 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부자가 되는 건 수강료랑 그 다음에 상담료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시는 노력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공감해주는 스승보다는 아니면 공감해주는 방송보다는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기 싫어하더라고. 내가 네. 돈 없다 그러면 야, 너 돈 벌어라 그러거든? 네. 뭐 듣는 입장에서 내가 옛날에 진짜 많이 네, 그랬거든. 네.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사실은. 기분은 내가 봤을 때. 나쁘죠. 네, 기분은 나쁘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은 정확하고 네. 돈을 버는 것보다 네.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한데 네, 네, 네. 이 사람들은 네. 어떻게든지 간에 통장에 돈 있는 꼬라지를 못 봐. 네, 네. 그러니까 자꾸 네. 문제가 생기고 자꾸 네. 이상한데 홀려가지고 있는 거 그냥 홀라당 털어먹고 네. 마이너스 되고 네. 그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네, 네. 근데 바른말 하는 걸 네.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네. 제 구독자 수를 보면 알잖아. 이 바른말 하면 안 좋아하고 마케팅 나도 마케팅 좀 배워야 되겠네. 자, 어찌됐든 오늘 네.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어떤 뭐 특정 단체를 이제 비방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고 네. 뭐 비판 그죠? 비판 우리는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의 문제라든지 그죠? 뭐 네가 병신같이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걸 갖다가 나와서 떠벌리고 있냐 뭐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냥 묻히고 그렇게 네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뭐 용기 있게 우리 네. 김주인님께서 나와주셔서 여러 네.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 한번 해보고 같이 가요. 주문. 주문. 나는 2025년까지 순자산 50억을 달성할 것이다. 그거를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네네네. 미쳤구만. 네, 그렇게도 하고, 이제 실제로 많이 쓰죠. 아침에 일어나서 외치고 막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누가 미라클 모닝 한참 했었어.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럼 돈이 벌려지나 가서 폐지를 줍던가 차라리 병을 줘야지.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노가다 해도 돈 버는 게 낫지. 공부하는 방이 아니네. 그냥 서로 예. 각자 위로해주는 방이네. 저는. 용기 주는 방이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를 나오게 됐습니다. 탈출을 하신 거네. 네네네네. 탈출은 지능순이야.